안녕하십니까.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을 시작합니다.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들고 계신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고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정확히 또 신속하게 분석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으로 신청받고 있는데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이용하시거나 3153-2610번으로 전화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님 나오셨고요. YG 인베스트의 심기현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하고 계신데요. 문자로 들어온 종목부터 보고 또 전화 받겠습니다. 먼저 받을 종목은 안철수 연구소입니다. 안철수 연구소가 어제 10만 원 선 장에서 붕괴가 됐었고 오늘 장에서도 좋지 못한 흐름을 보이던데요. 안철수 연구소를 11만 2천 원에 10% 가지고 계시다고요. 4514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그래도 비중이 좀 적으세요, 하 팀장님. 사실 뭐 대선 테마주 최근 한 2주 정도만 놓고 보면 글쎄요, 그렇게 우리들 제약인가요? 거래 정지 이후로 계속적으로 좀 시장에서는 상당히 거래량도 없고 좀 소외되고 있습니다. 안철수 연구소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우리가 적정 주가를 평가하기 상당히 애매한 종목이죠. 대선 어떤 테마 관련해서 흘렀던 종목이다 말씀드리는데, 2월 말 정도, 1월 말 정도에는 10만 원 정도에서 한번 반등을 했다가 또 2월 중순 이후에 사실 뭐 미국 갔다 오고 나서 뭐 정치 이야기에 대해서는 또 약간 애매한 말을 하고 있죠. 안철수 원장 같은 경우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소외받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이런 거는 이제 테크니컬하게 접근한다든지 아니면은 대외 이슈에 주가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보다는 약간 심리적이라든지 투기적인 상황으로 종목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같이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10만원 밑에서 지금 한 7,500원 정도가 떨어졌죠. 10만원이라는 원래 가격대는 어떤 라운드 프라이스랍니다. 보통 9만원의 주식을 팔고 싶은 사람은 꼭 10만원을 내놓습니다. 또 거꾸로, 지금 같은 경우는 올라가게 되면 다시 10만원에 대한 단기 저항을 갖고 있겠죠. 워낙 성향이 투기적 종목이다 보니까 갈 땐 또 한 방에도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 나쁘게 볼 건 아니다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이제 뭐 총선이 한 달여 정도 남았고 대선이 이제 12월에 있습니다만은 제가 판단할 때는 추가 10% 비중이면은 조금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추가 매수를 하신다 그러면은 좀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10만 원에서 10% 정도 하락권 정도가 오면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환산하면 오늘 저점을 형성했던 9만 500원도 상당히 그런 의미가 있었고요. 일단은 테크니컬하게 봤을 때는 한 최소한 내일부터는 좀 기술적 반등력이 나오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추가 매수 비중 10% 있다고 물타기는 권하지 않겠고요. 예. 재차 만약에 다시 10만 원 넘어오면 그때는 새로운 다시 한번 시세가 상승세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 보셨다가 매수가 정도 왔을 때 오히려 그때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지금 추가 매수도 또 던질 필요도 없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10만 원 회복되는지만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안철수 연구소부터 시작을 해봤고요. 이번에도 역시 문자로 들어온 종목 보겠습니다. 다산 네트워크스 볼 텐데요. 6,660원에 20%를 가지고 계십니다. 보유 기간이 한 8개월 정도 되셨다고 하고요. 추가로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추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4660님께서 문의를 하셨는데 다산 네트워크스 오늘 장에서 너무 많이 빠지네요. 네, 우선은 그 실적 불안감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99% 감소세를 보였다라는 그런 소식과 함께 상당히 급락세가 나오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4거래일째 내림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적 악화 우려감이 주가에는 전반적으로 좀 선반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 해외 수출에 대한 그런 부담감으로서 이러한 실적 악화 우려감이 나왔다라고 회사 측에 설명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실적 악화가 상당히 주가에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선반영되었다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라고 전망을 해드리겠고, 무엇보다도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 다시 한번 모바일 솔루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급락세, 오늘자 같은 경우에도 사실 더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지만은 점차적으로 하락폭을 좀 만회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다는 점,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은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목표가 제시해 드린다고 한다면은 우선은 매수가 근처 부분인
약 6,500원대까지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한 6,000원대까지의 단기 상승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손실을 우선은 줄이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전략을 짜드리면서 목표가에 있어서는 우선 단기적으로 6,000원 라인 그리고 손절가도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5,200원 라인 이탈 시에는 4,000원대까지 추가 하락 가능성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목표가는 6,000원 그리고 손절가에 있어서는 5,200원 라인 잡고 매매 전략을 취해보자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 다산 네트워크스 받으렸고요. 이번에 전화 한 통 받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 연결을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시청자님은 어떤 종목을 보고 계세요? 효성 40% 효성을 40% 얼마에 사셨어요? 10만 원에 샀어요. 10만 원에 사셨어요? 예, 그래서 그걸 팔아가지고 예. 삼성 테크윈으로 갈아타면 어떨까 하고 전화 드렸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예. 굉장히 오랜 시간을 힘들게 버티셨는데 이제 그만 자르고 수익 날 수 있는 종목으로 갈아타고 싶다라는 말씀이시고 그 종목으로는 삼성 테크윈을 보시는군요. 예, 예. 예, 다소 아쉽기는 하지만 손절을 해야 되는 거면 가감하게 하는 게 맞는 거니까요. 하 팀장님께 여쭤볼게요. 그 점만 봐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 팀장님, 만회할 수 있는 종목으로 삼성 테크윈 어떻습니까? 글쎄 만회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조금 더 포트 다변화도 좀 필요하고요. 또 성장성 있는 쪽에 조금 비중을 조절할 필요도 있습니다. 효성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보면 화학 섬유업체 이야기가 나오죠. 사실 효성 같은 경우는 중공업이라든지 뭐 산업자재, 뭐 화학 섬유 쪽을 많이 하는 대표적인 뭐 옛날에는 굴뚝이었고 앞으로도 뭐 약간 전통형 기업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그 글로벌 지위는 상당히 높습니다. 타이어 코드라든지 스판덱스 같은 경우는 세계 점유율 1위 업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 기업들이 사실 뭐 여기저기서 세계 점유율 1위를 달리고는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효성이라 말씀드리겠고,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1위에도 불구하고 화학 섬유업종의 화학 섬유업종의 시장 자체 그렇게 좋지는 않다는 거 지금 말씀드리겠고, 중공업 사업도 좀 하고 있는데 요거는 건설 경기와 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 경기 자체도 사실 뭐 국내는 뭐 우리 말씀 안 드려도 알지 않습니까? 안 좋고 요새는 건설을 해봤자 무조건 해외 쪽에 많은 이야기를 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주가는 사실 최근에 한 5만 원 초입 정도 있다가 시장 올라오니까 같이 해서 한 7만 원 정도 왔는데 주가 좀 상승 탄력이 들어지죠. 그리고 효성이란 종목이 제가 또 좀 예전에 좀 거래 좀 해본 것 같은데 약간은 항상 주가를 좀 선도했던 건 없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수하셨던 10만 원 아마 2, 3년 전으로 기억되는데 그때까지는 좀 올라간다. 만약에 시청자님 생각대로 효성이 10만 원까지 왔을 때는 다른 주식은 엄청난 수익이 나 있겠죠. 그렇게 예. 보시기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투자 전략 말씀드리면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효성을 다 팔아서 원래 교체 매매를 하는 거는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항상 한 번에 그 밥을 먹다가 잘못하면 원래 먹는 밥이 맞는데 다른 이상한 밥을 먹을 수가 있으니까 한 50% 정도만 가져가시고 다른 종목은 되는데, 삼성 데코인 말씀하셨는데 저는 차라리 삼성 전기가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두 개를 놓고 보면 뭔가 비교하기 좀 애매합니다만은 삼성 데코인은 그래도 지금은 약간 방산 부분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북 관련 방산, 무기 만들죠. 그리고 옛날에 보면 CCTV 이런 거 빼고 나면 큰 모멘텀이 없는데 오히려 삼성 전기 쪽이 두 개만 놓고 봤을 때는 IT 쪽이 더 비중이 데코인보다는 전기가 좀 높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비중을 바꾸시는 전략. 그래서 정리했을 때 효성을 현재 수준에서 바꾸는 것도 두 종목의 가격 차가 크게 안 나기 때문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효성을 반 정도 가져가시고 삼성 데코인이 아닌 삼성 전기 쪽으로 포트를 양분하는 전략이 어떨까 싶습니다. 예, 효성을 절반 정도만 비중을 줄이시고요. 삼성 테크윈이 아니라 삼성 전기 쪽으로 매수를 해보자라는 의견이셨는데요. 다른 전문가들 말씀도 잘 참고하셔서 현명하게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문자로 들어온 종목 몇 개 보겠습니다. 테라세미콘 문의가 들어와 있는데요. 테라세미콘을 21,600원에 테라세미콘을 33,800원에 20%를 가지고 계시다고요. 0309님께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요즘 주가 하락의 원인이 뭔지 알고 싶습니다 하셨거든요. 심 대표님.
네, 우선 예. 뭐 요즘에 주가 하락 원인 뭐 그동안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호재성 재료 그리고 성장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모멘텀에 따라 갖고 상당히 다른 업종 내 전기전자 업종 내 다른 종목군보다도 상당히 좋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종목 자체적으로도 모멘텀이 좀 강화되는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최근의 흐름 상당히 좀 좋지 못하였지만은 뭐 테라세미콘에 대한 성장성이라든가 그리고 펀더멘털에 대해서 부담감이 느끼는 것은 아니다라고 먼저 정리를 해드리겠고.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에서 지분 취득을 했다는 그런 소식과 함께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테라세미콘에 대해서 지분율을 높였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호재성 재료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급락 그에 따른 부담감이 작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익 보고 나오자라는 관점이 맞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우선은 매수가 대비해서는 더 높은 가격대에서 파실 수 있다라고 먼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1,000원 정도 하락을 하면서 지금 손실 구간으로 접어드셨는데 충분히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는 관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그렇다면 수익에 대한 목표가는 우선은 신고가 경신 다시 한번 기대감 높아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38,000원에 대한 목표가 설정해 드리겠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아이패드 3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다고 한다면은 주가 상승 탄력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출시일에 맞춰갖고 주가는 더욱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손절이라든가 매도 관점보다는 우선 들고 가시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0309님의 종목 테라세미콘은 홀딩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자, 이제 문자로 들어온 종목도 보겠습니다. 이번에 SL과 에이테크 솔루션 함께 문의하신 분 거 봐드릴게요. 0833님께서 문의를 하셨고요. 먼저 SL은 21,600원에 35%, 또 에이테크 솔루션은 12,100원에 50%시라고 하고요.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단기 대응법 알려주십시오 하셨어요. SL은 제가 날짜를 콕 찍어 드릴게요. 예. 제가 원래 점쟁이는 아닙니다. 하지만은 예. 어차피 잘 생각하시면 오늘 자동차 부품 좀 많이 오르죠. 오늘 자동차 기금 쪽에서 좀 들어오고 있는데 일단은 3월 15일이죠. 3월 15일 00시를 기준으로 해서 한미 FTA가 이제 발효가 되지 않습니까? 뭐 이견이 없는 한 발효가 될 겁니다. 발효가 되게 되면 일단은 그날은 오릅니다. 그럼 제가 3월 16일이 무슨 요일인지 체크는 안 했습니다만은 최소한 3월 16일 정도는 요 이야기 때문에 15일 전후에서 자동차 부품주에 단발적인 매수자가 들어올 거는 거 미리 선침해 가능하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겠고요. 여하튼 간에 지수가 오늘 2030포인트까지 오르다 보니까 역시나 조금 그동안 숨죽여 왔던 기금 쪽에서 다시 자동차주에 대해서 매기자가 들어오면서 오늘 장을 당겨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시장이 좋은 상태에서 조선이 최근 올라온 것처럼 자동차도 한 번 정도는 기술적 기지개를 좀 펼 수 있지 않나 말씀드리겠고요. SL 같은 회사는 사실은 그 매출은 연 한 5천억 나오는데 영업이익이 제가 보니까 한 160에서 200억 정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장사해가지고 상당히 남는 게 없죠. 한 3에서 5% 영업이익이니까 남는 게 없는데 하는 게 별로 돈이 많이 안 되는 거죠. 자동차 램프라든지 셰시 쪽을 많이 만드는 부품주입니다. 하지만은 3월 중순 이후에 어떤 이슈성으로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매기세가 조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 한번 기다려 보시면서 상승 탄력이 약했을 때는 한번 비중 줄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에이테크 솔루션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빗절군 개살구 같은 종목이라 표현이 좀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사실 애플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 그 협력 회사를 잘 공개를 안 합니다. 최근에 좀 이례적으로 공개를 하는데 삼성은 대놓고 공개를 하고 있죠. 지금 대놓고는 아닙니다만은 시장에 사실 코스닥에 보면은 어떤 회사는 삼성과 관련이 있다, 뭐 어떤 회사는 LG와 관련이 있다 이 나오는데 에이테크 솔루션은 뭐 삼성전자와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LED TV에 어떤 핵심 부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리드 프레임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 자체가 일단은 뭐 시장에 나와 있다는 것. 그리고 에이테크 솔루션은 조금 오래된 기업입니다. 미리 말씀드리겠고요. 지난해 실적 같은 경우도 사실 한 127억 정도 나오면서 2010년 대비 30%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이테크 솔루션은 계속적으로 지수가 좀 하락했지 않나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지금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면 여하튼 간에 요새 IT 부품주가 좋으니까 뭐 여기서 제가 손절하라는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욕심낼 종목은 좀 아니지 않나 그런 말씀만 좀 간단히 드리면서 투자 전략 조금 보유하시면서 매입과 근처 정도에서 한번 비중 줄이는 전략을 권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SL, 에이테크 솔루션 두 종목 함께 봐드렸고요. 전화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전화 한 통 또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수고하십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예,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예, 두산 인프라코요. 두산 인프라코어요. 얼마에 네. 몇 퍼센트 사셨습니까? 아, 직원 말을 듣고 샀는데요. 예. 이 현금을 갖다가 가지고 있다가 사라고 해서 샀는데 맨 꼭지점에 샀어요. 31,200원에. 31,200원의 비중은요? 예, 비중은 얼마나 들어가셨어요? 50%요. 50%요? 네. 증권사 직원 추천으로 매수를 하셨다고요? 네. 예. 주가가 작년 10월에 14,000원까지 빠졌다가요. 지금 네. 23,000원까지 올라왔어요. 네네. 예, 굉장히 잘 버티셨는데 그 직원분께서는 지금 또 뭐라 하십니까? 미안해서 말도 못하죠. 말도 못하세요? 짧게 보고 막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예. 나보다 낫는가 싶어서 저는 27,000원 선에 들어갈라 했더니 그렇게 안 온다 그러면서 이제 들어가더라고요. 단타 치려고. 아, 그러세요? 그런데 지금 원망도 못하고 이렇게 속만 끓이고 있어요. 비중이 많으셔서 지금 추가적으로 더 살 자금은 없으실 것 같은데요. 자금 조금 있어요. 조금 있으시고요. 네. 지금쯤 매도를 하고 싶은 겁니까? 아니면은 매수가까지 기다리고 싶은데 올 수 있을지가 궁금하신 겁니까? 돈은 급하지 않고요. 예. 더 기다릴 수 있는데요. 예. 매수 가격이 하도 꼭지라서 이걸 얼마나 정도 절반을 털어야 되는지 얼마까지 와서 털어야 되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네. 여유는 있으시고 기다릴 네. 수도 있는데 네. 예, 이게 주가가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가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네. 심기현 대표께 여쭤볼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고요. 네. 예, 걱정 마시고 늘 행복하게 지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심기현 대표님. 네. 예. 우선 뭐 결론적으로는 좀 여유가 있으시면은 그냥 들고 가시는 전략이 좀 맞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뭐 두산 인프라코 같은 경우에는 실적악급 우려감이 전반적으로 주가가 3만 원대에서 14,000원대까지 내려가는 주요 원인이 되었는데 중국 내 굴삭기 판매 부진했다는 우려감이 계속적으로 주가를 끌어내렸습니다. 하지만은 뭐 최근의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런 악재성 재료가 어느 정도는 이제는 좀 반영되었던 그런 모습 보였고 최악의 상황을 좀 지나가고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그런 효과를 좀 보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뭐 단기적으로 물론 뭐 단기적으로 보시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중국 양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부터 본격적으로 양해가 시작이 되는데 이제는 올해 10월 달에 중국의 지도부가 바뀝니다. 따라서 후진타오 국가 주석 체제가 과연 어떠한 성과를 보여줄지에 대해서는 이번 양해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뭐 핵심적인 여러 가지 국가 정책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두산 인프라코뿐만이 아니고 단기적으로는 이 중국 관련 수혜 종목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중국의 도시화는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넓은 땅덩어리에 대한 도시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두산 인프라코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중국발 모멘텀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23,000원대 주가가 16,000원대에서 가파른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매도하시는 것보다는 우선은 이러한 흐름이 지속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들고 가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우선 한 27,000원대까지의 가능성은 상당히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000원과 한 27,000원 정도 왔을 때 뭐 그때 매도든 다시 한번 홀딩이든 좀 정하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면서 두산 인프라코 지금 추세 상당히 강하니까 그대로 홀딩하자라고 우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 26,700원까지 기다리셨다가요. 그때 다시 한번 문의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 문자로 들어온 종목 하나 더 보겠습니다. SK 볼게요. SK를 16만 5천 원에 30% 가지고 계시다고 문의를 하셨는데요. 하 팀장님. 예, SK는 한번 가져가 보십시오. 제가 이런 말씀 드린 게 아마 최 회장님이 사고만 안 치면 SK는 상당히 좀 회사 볼 때 제가 크게 갈 겁니다. 사고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아시죠? 예. 어쨌든 뭐 그룹 중에서 사실 저는 SK 상당히 좋게 봅니다. 뭐 저만 좋게 보는 게 아니라 사실 SK란 그룹 자체가 상당히 엄청난 기업이죠. 옛날에 유공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뭐 통신, 에너지, 이제는 하이닉스까지 먹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는 입장에서 주주회사 성격을 할 수 있는 SK나 SK CNC에 대한 뷰는 상당히 좋게 본다 말씀드리겠고요. 최근에 어떤 기관들이나 외국인의 러브콜을 받으면서 올라가는 것도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어떤 SK그룹의 어떤 성장성에 많은 포커스를 맞춥니다. 제가 뭐 그룹 이야기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LG와는 또 좀 다른 상당히 원래 기업 자체가 옛날에 그 클리나 기업의 이미지가 상당히 강했고 또 하나가 이 친구들, 이 SK그룹이 사실 중국 쪽에서 벌이고 있는 뭐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이번에
하이닉스 인수에 저렇게 공격적으로 그 누가 손대지 못했던 하이닉스를 저렇게 인수해가지고 바로 어저께 퀄컴과 조율을 한다는 그런 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한번 성장성을 투교해보자 말씀드리겠고요. 뭐 긴 말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길게 보시면 SK 같은 경우는 지금 특별히 목표가는 정하지 않겠고요. 흐름 자체가 조금 좋기 때문에 좀 계속 홀드하는 전략 가지고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매수가 대비 현재가 조금 불안하시다면 일단은 보유 목표가를 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소한 16만 원이 지지될 때까지는 가져가시고, 만약에 16만 원 이탈하게 되면은 그거는 시장이 빠져서 그런 것이 SK가 빠져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때만 잠깐 비중 줄였다가 재매수하는 전략 드리겠습니다. 예, SK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데요. 목표가는 주지 않으셨고요. 16만 원 선 분기가 되면 일단은 매도했다가 다시 매수가 타이밍 잡아보자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자, 이번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연결이 됐을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우,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제가요, 컴투스를요, 예, 저 25만 원에 사갖고 또 추가 매수를 해갖고 지금 단가가 22,150원이거든요. 22,150원이요. 네. 비중은요? 네? 비중은 어느 정도 들어가셨어요? 비중은요, 한 15% 정도 돼요. 추가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물타기를 하셔서 네. 매수 단가는 22,150원이시고 150원인데 예. 지금 18,000원 옛날에 최저가로 온 것 같아갖고요. 예. 또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건가? 조금 더 기다려 보면 이 매수 단가까지 올 수가 있을까 하고, 그게 요즘에 딴 건 다 괜찮은데 이 컴투스하고 아바콘가 그거하고 두 개 속을 이렇게 세긴 해요. 예, 컴투스 매수가만 오면 당장 좀 팔고 네네. 나오고 싶은 그런 심정이신 것 매서 같아요. 현금을 좀 확보하고 싶어요. 예. 뭐 수익은 고사치고. 지금 신 대표께 바로 여쭤볼게요. 네네. 지금 그럼 추가적인 전화 끊어야 매수가 되나요? 가능한지. 예? 전화 끊어요? 예, 전화 끊고 들어보십시오. 네, 추가 매수도 해도 되나 하고요. 네, 네, 그냥 알겠습니다. 또 기다리면 그 가격까지 올 수 있을까 하고요. 예. 네, 감사합니다. 풀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예, 신 대표님 네. 들으셨죠? 네네. 예. 우선은 뭐 컴투스 추가 비중 확대보다는 그래도 끌고 가시는 전략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추가 매수 관점 대응 전략도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좀 유효할 수 있겠지만은 우선은 지금 워낙 하락 추세가 좀 강하기 때문에 이런 하락 추세 속에서 또 매수하시는 거는 좀 불가능하다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한 주가가 16,000원대까지는 내려올 가능성도 높습니다. 물론 게임 업종이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특히나 이 컴투스가 안 좋기 때문에 추가 하락 가능성도 높겠지만은 역시나 스마트폰 관련된 이슈로 실적 개선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염두하시면서 우선 실적 시즌 때까지 기다리시는 전략으로서 목표가에 있어서는 우선은 약 2만 원 라인을 제시해 드리면서 다시 한번 이 가격대 왔을 때 홀딩할지 그리고 매도할지를 정하자라고 좀 짧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추가 매수는 예, 지금 추가 매수는 워낙 하락 추세가 좀 강하기 때문에 예. 아직은 좀 부담스럽다라고 말씀드리겠고, 한 16,000원 정도 왔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 정리하면 16,000원 왔을 때 추가 매수는 하는 거고요. 2만 원까지는 일단 들고 가 보자 하셨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전화 한 통 또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님은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동국제강예. 동국제강 얼마에 몇 예. 퍼센트 사셨습니까? 39,800원에 한 15% 정도 되는데, 예. 이게 1년이 넘었어요. 예, 그러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걸 지금 자꾸 바닥에 헤매고 이거 잘 올라가도 안 하고 이러니까, 예. 저 역시 뭐 방송에 이 추가 매수는 별로 선택을 안 해주더만 저도 한번 해볼까 싶어서 문의를 좀 드려봤습니다. 예, 추가 매수를 권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해보고 싶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예, 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바로 진단으로 들어갈게요.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그리고 예. 그 하창봉 팀장한테 오후에 예. 하는 방송 보고 공부 많이 하고 있다고 전해주세요. 아우, 그러세요. 네, 저희 감사합니다. 서해경제TV 계속해서 많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주위 분들에게도 많이 추천해 주세요. 예, 예.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 팀장님. 팬이 오셨어요? 부끄럽습니다. 종목 봐주십시오. 동국제강은 포스코랑 같이 보셔야 됩니다. 같은 제강이 붙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우리가 현대제철이나 세아제강은 다르고요. 일단 포스코랑 같이 보시면 좋을 텐데, 일단은 동국제강은 동국제강 회장님 자체가 주가를 올리고 싶을 때는 좀 올리고 안 올릴 때는 안 올립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고, 회사는 상당히 튼튼한 회사. 하지만 현재 포스코도 40만 원 초반에 있고 철강 업황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뿐이지 그렇게 망가질 주식은 아니다 말씀드리겠고요. 추가 매수 하십시오. 하시는데 일단은 상승 탄력이 약하기 때문에 계속 살 필요는 없습니다. 천천히 좀 시간을 주면서
지금 현재 한 23,000원, 26,000원 박스권에 있기 때문에 요 안에 있을 동안에만 좀 매수해 주시고요. 이탈하게 됐을 때 오히려 베팅을 조금 늘리는 그런 투자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 상담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전국 4년대 대학들이 올해 등록금을 지난해보다 평균 4.5% 인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대학 알림이 사이트를 통해 공개한 186개 4년제 일반 대학의 연간 등록금 평균은 670만 6천 원으로 지난해보다 4.48%가량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학별로는 서울시립대가 지난해 477만 5천 원에서 올해 237만 9천 원으로 49.9%가 하락해 가장 인하폭이 컸고 경영부실대학으로 선정돼 신입생 모집 정지 조치를 당한 선교청대가 21.6%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또 연간 등록금이 800만 원 이상인 대학은 24개였고 울산과학기술대와 한국교원대, 대신대, 칼빈대 등 4곳은 등록금을 인상했습니다. 신용카드사들이 부가 서비스를 대폭 축소하거나 없애기로 했습니다.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 등 카드사들은 다음 달부터 포인트 적립, 할인율 축소, 전월 사용액 상향 조정, 제휴사 혜택 종료 등을 통해 부가 서비스를 줄이거나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카드사별로는 신한카드가 6월부터 포인트 적립률을 0.2%에서 0.1%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KB국민카드는 5월부터 프라임 회원 대상 포인트리 적립 서비스를 종료하고 8월부터는 주요 할인 제휴 포인트리 적립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카드사들은 가맹점 수수료율 차별금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수수료 수익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돼 부가 서비스를 대폭 줄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영업 정지된 프라임저축은행이 새누리당 이상득 의원 측에 수억 원대의 금품 로비를 벌였다는 단서가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영업 정지된 프라임저축은행이 퇴출당하지 않기 위해 이 의원 측에 금품 로비를 벌였다는 내용의 첩보를 입수해 곧 본격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수단은 첩보상으로 금품 로비가 진행된 시점과 이 의원의 사건 기록에 나오는 뭉칫돈 입금 시점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이 의원 측은 어느 저축은행으로부터라도 부탁받은 적이 없고 관여한 것도 없다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내부자 거래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미국 연방수사국은 월가 헤지펀드 직원 등 240명가량을 대상으로 내부자 거래 여부를 조사 중이며 이 가운데 절반인 120명가량을 기소할 계획이라고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 저널 등이 보도했습니다. 조사 대상자는 주로 헤지펀드 거래인과 기업 내부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로 수사당국은 이들이 내부 정보를 활용해 불법적으로 주식을 거래하거나 남에게 알려줬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베스트 종목 상담은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님 그리고 와이즈인베스트의 신기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코스피가 2030선을 넘어섰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종목별로는 또 운송 장비, 건설, 전기, 전자, 운수 창고까지 1% 이상 큰 폭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전략 짜드렸으니까요. 시장 마지막까지 꼼꼼히 살피시기 바랍니다. 잠시 뒤에는 글로벌 투데이가 이어지니까요. 많은 시청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쉬고 내일 모레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